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다 보니까 이제 꼼꼼하게 좀 외우지 않으면 못 풀겠죠, 그죠?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OX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OX를 자주 반복해서 풀어보신 것도 방법이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여유가 되시면 쫙 풀어보시면서 체크하시고 한 번 정도 풀어보자. 또 풀어볼 문제는 문제 풀 때 체크하고 다시 나중에 한 번쯤 더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더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6페이지 가시면 법인화인 단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인격이란 주제인데요. 인격, 법인화인 단체, 뭐 인격 이렇게 부르는데 또는 뭐 미등기 단체 이렇게. 인격이란 말은 여러분들은 인격이 있어요. 자연인이야. 자연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인격을 부여받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뭐 징여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세금을 그에 맞는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이라고 불러요. 인격이라는 거를 권리, 소득, 의무, 납세 의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당사자가 되는 자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자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받는 법인격이라는 것도 만들죠. 이제 법인들이죠. 이제 법인격 부여받은 법인격, 법인이라고 한다. 뭐 이런 인격체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구분 한번 해보면 이제 인격이란 건 이제 법인이죠. 법인들은 이제 법인격이란 거를 이제 부여받아요. 법인격 부여받는 게 이게 설립 등기라는 거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함으로써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아야. 그러면 법인격을 부여받은 이제 법인이 됐으면 얘들이 이제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럼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를 내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개인들은 자연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아요. 자연인격이라고 하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을 통해서 자연인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이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소득세를 내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인격이라는 거를 구분해 갖고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단체가 있는 거야. 단체인데 얘가 또 등기를 안 했대요. 이게 특이한 게 중간에 끼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미등기 단체라는 게 등장하는 거야. 미등기 단체. 그래서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인은 아닌 겁니다. 그럼 단체래요. 그럼 개인이냐 봤더니 또 여러 명이 모여 있네요. 그럼 미등기 단체가 소득이 발생했대. 이것도 세금을 내야지. 얘는 세금 안 낸다면 다 미등기 단체를 만들어 갖고 법인 등기 안 하고 세금 안 내고 피해 가게요. 얘들도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어떤 세금 내게 할 거냐는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미등기 단체, 등기 안 한 이런 미등기 단체에 대해서 어떤 납세물 지우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단 머릿속에 출발은 얘가 미등기니까 법인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개인으로서 소득세 부담은 지면 된다는 거야. 요 미등기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구분해 보면 이제 먼저 이제 소득세법이 이제 있는 거지. 구분해 본다면 이제 소득세법에서 일단 소득세법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에 공동사업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공동사업이라는 주제. 공동사업이죠. 공동사업. 그럼 소득세법 안에서는 공동사업은 어떤 특징 갖고 있어요? 다시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예요. 그죠? 가족 단위나 세대 단위 합치는 거는 합산과세라는 특이한 게 있지만 그거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개인 단위 과세죠. 그럼 개인별로 각자 세금을 내는 거야. 즉 이른바 개별 납세물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제 그래서 납세금을 지우려고 하는데 근데 얘들이 이제 소득세법 보니까 손익을 구성원들에게 각자 뿌려주느냐 봤더니 이제 뿌려준대요. 손익 분배를 한대요. 소득세법은 일단 첫 번째 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를 한다는 거야. 분배하는 비율이 있거나 그죠? 아니면 비율이 없어도 사실상 분배를 하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공동사업이 되는 거야. 손익 분배를 하면 그러면 공동사업이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공동사업으로서 이른바 개별 납세물을 이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사업이라는 주제는 소득세법 2배사 근연기 쫙 공부한 다음에 소득금액 계산 특례로 들어가시면 결손금 통산도 나오고 거기 공동사업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사업이 되면 일단 각자 개별 납세물을 각자 지우는 게 맞기 때문에 각자 지으려고 했더니 따로따로 어떻게 장부도 만들고 하면 불편하니까 공동사업 전체를 가지고 소득금액 계산 한꺼번에 한 다음에 1단계로 2단계로 그거를 각자 뿌려주는데
손익분배 비율이 있으면 비율대로 뿌리고 없으면 출자 비율대로 뿌린다. 이렇게 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각자 개별 납세물을 지우는 거예요. 1단계로 각 한꺼번에 구한 거를 각자 뿌려주면 뿌려받은 거에 플러스 알파 각자 2배사 근역이 또 있으면 더해가지고 각자 신고납부를 각자 한다는 거지. 이게 개별 납세물 이행이라는 거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고 근데 분배를 해서 각자 뿌려받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2번 이 손익 분배를 안 한대요. 구성원에게 각자 분배를 안 한대요. 그럼 개별 납세물 지울 수가 없는 거야. 구성원이 5명인데 각자 얼마씩 가져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분배를 안 한다는 얘기지. 분배는 비율도 없고 사실상 분배도 안 한대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1거주자로 본다. 또는 상황에 따라 1비거주자로 본다. 등으로 본다는 얘기지. 1거주자 등. 어쩔 수 없이 단체 자신이 납세물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 단체로서. 그래서 이때는 단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납세물을 전체로서 이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에서 몇 년 전에 바뀐 것이 이제 요 안에 손익 분배를 일부 한다면 일부 하는 것만큼은 뭐고요? 일부 뿌려주면 걔는 공동사업이 되고 뿌리지 않는 거는 일거자 등으로 봐서 납세물 지우는 걸로 갈라지는 거. 그렇게 해서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플러스 알파. 요게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미등기한 단체가 있다면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해가지고 얘는 법인은 아니구나. 그러면 개인으로 와야지. 개인으로 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소득세법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쪽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국세기법법이 이게 국기법 규정이죠. 이제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국기법 이거 치고 들어가서 얘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이름이 특이하죠. 법인 아닌 단체인데 법인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요 규정이 나온다. 국기법에 자 뭐라고 한다고요? 법인으로 본다고요.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 법인격이 없으니까요. 법인 아닌 단체긴 하지만 이를 법인으로 볼게. 요거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당연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의제법인 줄여서 당연법인. 여기 있고 또 하나가 승인법인도 있고요. 두 가지가 있지. 당연의제법인은 당연히 법인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당연히 법인으로 보겠다는 거야. 얘들은 봤더니 등기는 안 했어요. 등기는 안 했지만 보니까 법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갖췄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당연의제법인 안에는 이제 기억. 얘가 봤더니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아서 설립했대요. 키워드는 인가 허가죠. 인가나 허가를 받아 설립했대요. 인허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런 절차는 갖췄다는 거야. 근데 등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지. 인허가는 갖췄다. 주무관청 인허가 받아 설립했거나 아니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돼 있다는 거야.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 등록이 돼 있다. 인허가 등록이죠 말하자면 그죠? 인허가 등록. 요렇게 해서 인허가 등록한 그러한 사람이 모인 단체인 사단과 재산 모인 재단. 인허가 등록 등을 한 사단과 재단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법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당연법인이 니은. 얘는 봤더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공익 목적 기본 재산. 재단인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본 재산은 출연받은 거야. 기본 재산은 이미 출연받은 상태야. 얘는 중요한 게 출연받는 게 중요하거든. 이른바 출연은 공익법인들은 출연이 기부야 기부. 그런 돈들을 기부받아서 다 갖춘 거야. 그걸로 공익을 위해 사업활동을 하면 돼요. 이런 걸 갖췄다는 거야. 공익 목적 기본에 출연받은 그런 재단. 얘는 재단. 얘들은 당연히 법인을 보겠다. 얘는 미등기야. 등기 안 했지만 법인격으로는 부여받지 않았지만 법인으로 보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 각각에 대해서 시험이 뭐가 나와? 얘들은 승인 받으면 법인으로 볼 겁니다. 틀린 지문. 승인상 아닙니다. 당연히 법인을 보기 때문에. 당연법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승인법인이야. 승인의제법인. 승인 받아야 의제법인 되는 거예요. 승인의제법인. 얘는 승인 받아야 됩니다. 얘는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거야. 승인. 그럼 승인 받으려면 얘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얘가 이른바 안에 단체성 요건이라는 게 있어. 단체성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얘가 법인이라는 건 우리 아는 법인은 어떤 법인이 있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성원과 법인은 별개지.
그죠? 별개지. 근데 그 안에 이제 구성원들이 있는 거고, 그게 되는 게 단체성 요건이에요. 그 안에 일개 개개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체로 움직인다는 것이 이제. 그럼 단체로 움직이려면 규정이 있어야죠. 단체 조직과 운영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규정을 가지고 있고 또 단체로 움직이려면 대표자가 선임돼야 되고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돼 있고 그다음에 구성원과 별개로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거야. 이런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되고 갖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갖춰서 신청해서 플러스 얘가 신청해서 오케이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얘가 승인 의제 법인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뭐라고 바꿔요? 이런 요건을 갖춘 경우는 법인으로 본다. 틀린 지문이야.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이 갖추면 법인으로 본다. 이건 당연 의제 법인처럼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얘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 얘를 승인상으로 바꿔치기 하고 얘는 당연히 법인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단체성 요건이란 거 구체적으로 꽈서 나올 일은 없으니까 우리 교재에도 간단하게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본 틀 잡았어요. 됐죠? 얘가 딱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얘가 당연법인, 승인법인 되면 얘는 법인으로 봐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얘들은 이제 중요한 게 얘들 다 뭐냐면 얘들이 수익을 구성하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1, 2번 둘 다 기본 조건이 여기 안 적었지만 얘가 손익을 벌어들인 거를 분배를 해야 안 해요? 분배하지 않아요. 분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체계를 잡을 때 머릿속에 얘들이 미등기 단체인데 얘들이 손익을 구성하게 분배해버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분배하는 순간 분배하면 얘가 돼버려요. 분배하면 그러면 공동사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분배하면 공동사업이야. 끝. 다시 미등기 단체야. 등기 안 한 단체야. 단체인데 그럼 법인 아니네. 일로 와서 등기 안 했으니까 미등기 단체니까 법인 아니네. 그러면 소득세로 와서 소득세는 개인 단위주의니까 개인별로 과세해야지. 개인별로 과세하려면 손익을 구성하게 분배를 해야지. 분배하면 공동사업으로 봐서 개인별로 과세한다고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근데 손익을 분배 안 한대요. 안 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근데 분배 안 하는 조건 하에서 분배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법인도 나오고 승인법인 나온다. 이렇게 체계. 그죠? 그러면 먼저 분배한다고 말 나와버리면 그거는 이런 세계로 갈 수 없습니다. 분배하면 100% 그냥 공동사업이 돼버립니다. 분배 안 할 때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럼 분배 안 하는 세계에서는 분배 안 하면 요게 되는 건데 일고자 등이 되는 건 단체가 납세 명하는 건데 얘가 잠깐만 이게 당연 의제 법인 돼 버리면 얘는 그냥 당연 의제 무조건 법인이 되는 거야. 무조건 법인. 그리고 얘가 무조건 의제 법인이 아니면 요게 되거나 요게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승인 받으면 법인 될 수도 있고 안 하면 그러면 일고자 등에서 단체가 납세 명하는 걸로 한다. 요게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규정이 또 추가로 나오냐면 자, 이 승인 의제 법인 자, 이렇게 승인 받은 요 승인 의제 법인하고 요 일고자 등하고 요게 이제 맞물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신청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승인 법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다가 나는 승인 받았는데 한번 해보니까 이게 별로야. 나는 뭘로 가고 싶어? 다시 일거자 등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게 재변경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제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재변경하는 게 재변경.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재변경이라는 얘기는 승인받은 법인이 다시 뭘로 가겠다는 거야? 일거주자 등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지. 승인받았다. 가만히 있어버리면 얘예요. 손익을 분배하지 않잖아. 않고 당연법인이 아니야. 인허가 등록 그다음에 출연받은 게 없어.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면 당연히 법인을 보는 게 아니면 가만히 있어버리면 얘예요. 근데 얘가 신청에 승인받아서 법인 됐거든. 그랬는데 얘가 다시금 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이게 제한이 있다고. 재변경의 제한. 재변경 하려면 이때는 승인받은 해당 승인받은 과세 기간 플러스 3년이라고 봐도 돼요. 정확히는 승인받은 과세 기간과 그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승인받은 과세 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 이때 요 기간은 다시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어서 이때는 재변경이 안 된다. 3년간은 재변경 못한다. 제한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재변경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
지금 보시는 이 국기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하는 단체는 일단 법인으로 보게 됐지. 이제 법인 됐고 이렇게 법인 됐죠. 그러면 얘들은 손익을 분배하지 않잖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으로 볼 때는 법인 안에서는 이제 법인 안에서는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는데 영리법인은 특징이 영리란 말은 이윤 추구하고 이윤 분배까지 하는 게 영리지. 그럼 얘는 이윤 분배 해 안 해? 안 하죠. 안 하니까 다 무슨 법인 되는 거야? 비영리법인 되는 거야. 그죠? 법인을 볼 때 이 두 가지는 다 법인 본다면 얘들은 다 무슨 법인 된다?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뭐만 과세해요? 수익사업만 과세하는 거지. 영리는 모든 비영리 수익사업 소득이라고 열거된 이곳까지 이것만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얹어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영리법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하나 있는데 뭐 있어요? 비영리법인이 설정할 수 있는 특혜 혜택을 주는 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해요. 원래 비영리법인은 자기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종교나 자선이나 학술이나 구호나 이런 좋은 쪽의 사업을 하겠다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설립 목적 자체가 그래서 얘가 번 게 있다 하더라도 좋은 쪽에 쓸 거기 때문에 국가는 세금을 걷기가 싫었어요. 그렇지만 영리법인과 경쟁 관계에 놓이는 어떤 수익 사업들은 얘는 얘만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얘는 과세하겠다고 한 거지.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얘가 이자 받거나 배당 받거나 자산 처분 등을 했거나 채권 매매 차익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수익사업 열거에서 과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설정할 수 있다고요? 비영리법인 그러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할 수 있다고요. 그죠? 거기에 연결을 한번 생각해 놓으시는 거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할 수 있다. 그 설정을 해요. 설정해요. 그런 얘기도 하나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뭐 국기법 문제는 아니지만 본 김에 그 연결해 놓으시면 되고요. 됐죠? 근데 여기 재변경 제한이란 거 3년간 등등은 못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얘가 승인 받은 상태에서 다음 연도가 됐는데 만약에 다음 연도에 손익을 분배해 버린 거야. 그러면 바로 뭐가 돼 버립니까? 승인 취소가 돼 버립니다. 그 승인 취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은 바꾸지 못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1년 만에 얘가 승인 취소가 돼 버리면 분배해 가지고 그럼 바로 뭘로 돌아가는 거야? 거주자 등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경우. 그러면 얘가 여기 비영리법인이었기 때문에 얘가 고유목사업 준비금 설정을 했었는데 얘가 다시 취소가 돼서 돌아가 버리면 이제 그 준비금은 환입을 해야 됩니다. 환입. 거기 환입에 나오는 거야. 고유목사업 준비금은 좋은 목적 사업에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써야지. 미사용하게 되면 환입 잡고 이런 거 나옵니다. 중간에 마음 바뀌면 환입하고 이런 게 나와요. 너무 오반가? 어쨌든 법인세법에 고유목사업 준비금은 환입이 되기 중에 설정했다가 나중에 환입을 잡아요. 5년간 예상했다가 5년 동안 그 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한 거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 쓸 예정이니까 준비금 설정해서 법인세를 줄여주는 걸 했는데 나중에 사용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환입을 잡게 되거든요. 환입 잡는 게 5가지인가 쫙 있단 말이야. 그 안에 하나가 이 승인 취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승인 취소돼 버리면 다시 거주자가 돼 버린 거니까 비영리법인이 아닌 거지 이제. 아닌 거니까 이 준비금을 환입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입되는 거, 얘가 문 닫거나 이 목적 사업을 이제 안 하는 걸로 폐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미사용하거나 등의 내용 안에 얘가 승인 취소가 되면 그러면 환입 잡는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얼핏 기억난다 싶으면 쉬는 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한번 넘겨보시면 좋겠죠, 그죠? 비영리법인 쪽 바로 이 핵심 정리 책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설명드렸어요. 근데 하나 플러스가 이제 좀 오래전에 개정된 건데 6페이지 가보시면 교재 그 위에 나와 있는 법인의제, 개인의제, 법인의제, 개인의제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한데 내용들 보시면서 당연법인, 승인법인 등등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복습을 하시고요. 거기 법인의제, 개인의제 밑에 전환국립대학 법인 특례라는 게 있네요. 이게 뭘까요? 전환국립대학이라는 게 있어. 그냥 이거는 그냥 들어보세요. 국공립대학이 있지. 국립대학, 공립대학이 있지.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학이 국공립대학이었거든요. 근데 2013년도인가 좀 오래됐는데 이 국립대학교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국가가 관리하고 하는 건 매한가지지만 이게 너무 경직돼 있고 발전이 없다라고 해서 일단 일반 법인화 시켜가지고 국공립대학 국공립학교를 법인 대학법인으로 해서 뭔가 자율성을 좀 가지면서 뭔가 경쟁도 하고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경직돼 있지 않게 만들자. 그래서 뭐 대학 교육을 뭐 무슨 관련된 어떤 논의가 돼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국공립학교에서 뭘로 바뀐 거야? 대학법인으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립대학법인 전환하게 되면 얘는 이제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제 국공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어떤 일반 법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율성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하겠다고 딱 만들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전환을 하고 나니 이제 국공립학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과거부터 갖고 있던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다가 세금이 나오는 게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이게 꽤나 많이 나오는데 지방세법에 가보면 지방세 지자체가 걷어가는 재산세 중에 재산세에 대해서 비과세가 있어요. 국가 등 비과세가 있어요. 2차 때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비과세. 보세요. 지자체가 걷어가요. 재산세는 지방세인 건 아시죠? 재산세는 지방세야. 그러면 뭐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산세를 물릴 때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은 안 매겨요. 지자체가 국가 거니까 못 매기는 거야. 지자체 입장에서. 지자체는 지금 국가한테 보존도 받고 뭔가 도움도 받는데 또 국가 거라고 지방세가 어쨌든 세원은 따로 움직이는 거잖아. 국세와 지방세가. 지자체가 재원 쓰는 거를 걷어가겠다고 하는데 국가니까 깨갱하고 못 매기는 거야. 비과세 하겠다는 거지. 국가 소유권은.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땅이 재산세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산세를 못 매겼던 거야. 국공립학교니까. 국가 거니까. 근데 전환되고 나니까 이제 매길 수 있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매년 나오는 재산세가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이 나오게 된 거지. 이걸 못 버티겠다는 거지. 그래서 만든 규정이 이 규정인 거야. 그래서 전환국립대학교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금 매길 때는 뭘로 취급하겠다? 과거에 국공립학교로 취급하겠다는 거야. 전환되기 전에. 그거야 포인트가. 그리고 하는데 얘가 제대로 이제 뭔가 연구 활동이라는 걸 제대로 꾸려가는 게 되면 되는데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있고 2번 있잖아요. 2번에 가보시면 다만 전환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활동이나 연구활동 등의 지장이 없는 범위, 지장이 안 되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한다면 지장 있을 정도로 수익사업 한다면 그때는 돈 많이 버니까 세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1번 올라가 볼까요? 읽어보세요. 세법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에 불구하고 이런 얘기 불구하고 전환국립대학법인, 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데들에 대해서 국공립학교로 국가가 소유하는 걸로 운영되고 있다가 전환했다 이거죠. 그럼 셋째 줄에 대한 국세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전환되기 전에 국공립학교로 본다라고 한 거지. 세금은 여전히 안 내게 만들어줄게. 재산세 안 내게 만들어줄게. 그런데 만약 연구활동 등에 지장이 있는 정도까지 수익사업을 해서 돈벌이를 막 편한 데서 하고 있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셨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17페이지로 가볼게요. 17페이지. 가시면 또 OX 문제 있네요. OX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8번 문제 보시면 되죠. 27번까지 봤습니다. 아까 28번.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미등기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단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일단 수익을 분배해 안 해? 안 해. 그런 미등기 단체래. 근데 얘가 그 안에서 이제 법인으로 볼 거냐? 분배 안 하니까 얘 아니네. 일로 가야지. 그러니까 거주자 등으로 소득세 매겨야지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 안에 뭐래요? 얘가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됐대요. 인허가 등록이 나와버리면 얘는 승인상 아니고 당연히 법인 봐버립니다. 그럼 당연 법인이니까 법인세 부담은 쥐 안 져? 법인세 부담은 지는 거지 이제. 보는데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서 법인세 부담은 지는 거지. 법인을 본다. 맞는 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맞는 지분이네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정리. 지금 바로 정리했지만 머릿속에 딱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물을 풀어보면 어려운 느낌이 들 수 있어. 근데 복습을 바로 하셔야 돼. 조만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29번.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선임돼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 독립 소유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요 단체성 요건. 그죠? 단체의 조직과 운영 규정 가지고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을 분배해 안 해? 안 한대. 분배 안 한대. 분배해버리면 공동사업이니까 분배 안 한대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단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한다. 맞습니까? 이게 승인법인은 뭐가 중요해? 승인한 말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법인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승인 말이 없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승인을 받아야 법인이야. 다 만족했으면 뭐합니까? 만족했으면 그 다음은 신청에 승인을 받아야죠. 이 절차를 만족 못하면 법인이 아닌 거야.
신청 승인 받아야지만 법인이다. 승인 의제 법인 아셨죠? 그래서 신청이란 말이 없어요. 틀린 지문. 하여한다. 하여한다는 표현이 마지막에 당연법인 표현하는 거잖아. 당연법인 아닙니다. 얘는 승인법인이야. 승인 받아야 법인이다. 30번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공익 목적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 이런 재단 출연받은 재단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단체의 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에서 적용해야 된다. 맞습니까?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분배해버리면 뭐라 그랬어요? 공동사업이라고요. 무조건 분배하는 순간 공동사업이야. 안 하는 세계에서 지금 따지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분배하는 경우에도가 틀린 지문입니다. 틀렸습니다. 31번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라는 단체는 그 신청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에 속하는 과세관과 승인법인인데 승인 받았는데 승인 받으면 아까 재변경 제한이 있다는 그 얘기하는 것 같다. 그죠? 승인 받은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끝난 날부터 3년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거주자 등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그죠? 승인법인이 거주자 등으로 변경이 재변경이 제한이 있다. 이 기간 동안은 제한이 있다. 변경을 못 한다. 다만 승인 취소가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소가 돼 버리면 바로 이제 거주자 등이 되는 거고. 분배하거나 뭔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게 돼버려서 요건 만족 못한 게 돼버려서 승인 취소가 돼버리면 바로 거주자 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요 기간 동안은 다시 거주자 등이 되지 못한다. 재변경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2번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화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이거 안 본 내용이다. 그죠? 안 본 내용이다. 지엽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승인해 주는데 가타부터 승인할 거지 말 통지는 10일 내 하래. 이것도 10일 내. 얘도 1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일 이내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10일 내야. 이 구석진 내용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네요. 시험에. 그래서 10일 내. 여기 OX 문제는 다 기출 문제야. 우리 못 내요. 이런 거 못 내. 그래서 새롭게 낸 게 아니라 기출 문제 보면 이게 봤던 건데 지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기출 문제집에 가 보면 거기 뭔가 헷갈리고 중요한 것들 약간 각색한 건 있지. 그리고 와서 개정된 내용 반영하다 보니까 문구가 좀 바뀐 것들도 있긴 하지만 다 근간은 기출 문제를 갖고 와서 한 거니까 거기 중요한 것들 뽑아서 내는 거니까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 여유 안 되면 이거라도 잘 풀고 가자. 내용 정리 몇 번 더 하고 시간에 그리고 여유가 좀 더 되면 기출 문제집 풀고 하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됐어요. 됐네요. 다시 앞에 내용 잠깐 들어가서 우리 법인한 단체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가보시면 하단에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세법 적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원칙 각각 우리 아까 조세법의 2대 원칙은 뭐라고요? 조세 법률주의 그 다음에 조세 평등주의 이걸 2대 원칙으로 하고요. 그 밑에 각각의 하부 원칙이라고 아까 과세금 법정주의 명확주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법체계가 이 2대 원칙 근간으로 해서 그 밑에 이제 다시금 국세 부과의 원칙과 오른쪽 세법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야.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 원칙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 제목 볼게요. 국세 부과의 원칙은 뭐야? 밑에 실질과세 원칙, 실효성실의 원칙, 오른쪽에 근거과세 원칙, 조세가면 사후관리, 실신근조로 외워요 다들. 실신근조. 오른쪽에 세법 적용 원칙은요. 세법 해석 기준, 그 다음에 소득과세 금지, 그 다음에 세무고문 재량의 한계 엄수, 그 다음에 기업회계 존중이에요. 세소세기야. 재소세기, 세소세기. 왜 재냐면 세법 해석 기준이 오른쪽에 파란 글씨로 재산권 부당침해 하지 말아라 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원칙. 그래서 세소세기, 재소세기 이렇게 다들 많이 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 원칙을 하나씩 양쪽에 반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성격이 다른 걸 찾거나 이렇게 문제가 과거에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거를 4개 그 제목으로 실신근조 세소세기에서 하나씩 섞어서 제목으로 섞으면 우리가 쉽게 찾겠지. 그렇지만 시험엔 그렇게 나오지 않겠지. 그러면 안에 실질과세 원칙과 실효성실 원칙 각각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지문을 쭉쭉 법조문을 긁어내 가지고 구석진 그 안에 내용들 가지고 비교하는 걸로 하나 성격 다른 거 찾으라고 하겠지. 그럼 하나씩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뭐 근거과세 원칙이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이 없고 실질과세 원칙과 이런 것도 듣고 이해를 하면서 공부만 잘 하시면 그거 안 헷갈립니다. 그거는 풀 수 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섞어서 틀린 지문 만들어서 이제 다른 거 찾으라는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신근조 세소세기 아셨죠? 간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제목이 국세 부과의 원칙이잖아요. 왼쪽 것이 국세 부과의 원칙. 여기서 개념을 좀 잡아볼게요. 납세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납세무 이따가 이제 볼 텐데 납세무는 세금이야 세금. 납세무라는 게 세금이 일단 먼저 성립을 해요. 세금은 성립이란 걸 해요. 성립. 그러면 성립된 납세무에 대해서 다시 이제 확정이라는 절차가 또 진행이 되는 거야. 성립되고 확정되는 거야. 성립은 이따가 볼 텐데 추상적으로 성립을 하는 거야. 일단 세금이란 게 있구나 인지하는 단계야. 내 세금이 생겼지 인지하는 단계야. 인지하는 단계. 그러면 법인세를 두면 법인세. 법인세는 성립을 언제 할까요? 납세무의 성립.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라고 돼 있어.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은 성립이 행위할 때야. 상속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 이렇게. 행위로 세금 매기는 것들은. 근데 우리 주로 공부하는 건 기간과세잖아. 기간별로 묶어서 세금 내잖아. 그죠? 1월 1일부터 계속 법인들은 매출도 하고 매출원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추짐이 나가고 기부금 나가고 여러 가지 이자 비용 나가고 뭔가 자산 팔고 이런 손익들이 막 발생하는 것이 사업년도가 1년 동안이면 1년 동안 계속 뭔가 발생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니 기간별로 묶어서 과세하는 거는 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 거로 복귀라고 돼 있어요. 그럼 24년도치 법인세라고 친다면 언제 성립해요? 사업년도가 12월 말 법인이면 24년도 12월 말에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럼 성립을 했는데 이때 금액을 알아 몰라? 금액은 모르는 거야. 금액은 모르고 일단 1년 동안 잘 살아왔다. 대충 보니까 좀 번 거 같긴 하다. 그럼 세금을 좀 내야 되겠네? 라고 인지하는 단계야. 이게 성립이야. 성립. 그럼 성립은 구체적으로 성립은 아까 봤던 과세요건 뭐지? 과세요건 납세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이게 충족되면 성립한대요. 이걸 계산할 수 있으면 납세무자 정해져 있고요. 법인. 그죠? 그다음에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이죠. 각사소득. 그죠? 소득. 그리고 과표 계산할 수 있게끔 1년 동안 살았으니까 당연히 장부 있으면 단기 수익 나오고 거기다 양념쳐 갖고 세무 조정해서 각서금액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재료가 갖춰졌잖아. 세율은 정해져 있고 9% 19% 정해져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과세요건이 충족됐잖아. 그때가 언제라고요? 법인세는 12월 말에 그때 충족된 걸로 1년 동안 살았으니까 충족된 걸로 보는 거야. 그럼 성립이 됐어 일단. 그럼 성립되면 그 다음은 뭐라고요? 확정의 절차를 거치는데 성립된 납세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3월 말에 뭘 해야 법인세 신고를 하지. 그럼 세금별로 우리가 신고를 하면서 확정이 되는 세금도 있고 과세관청에 정부 세금을 때려서 확정되는 게 있고 둘로 쪼개집니다. 옛날에는 이게 반반 정도 됐습니다. 세금 중에. 반은 우리가 신고하는 거고 반은 날라오면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점점 신고가 많아져 가지고 지금은 몇 개만 남아 있고 나머진 다가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 세금들이야. 좋지. 우리가 신고에 확정이 돼야 우리 돈벌이가 되니까. 그죠? 모든 세금이 날라오면 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날라오면 내시면 됩니다. 그것만 상담하고 10,000원씩 받는 거지 이제. 그냥 날라오면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는지를 우리가 계산해서 신고를 하는 걸 도와주고 돈을 버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야. 옛날에 비해서 점점 이제 신고를 하는 이런 걸 신고납부 세목이라 그래. 신고납부 세목. 그러면 신고로서 확정이 된다. 근데 어떤 건 몇 가지는 상속세, 징역, 종부세라고 하는 세 가지 세금은 정부 부과제도라고 해서 과세관청이 때리는 거다.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성립한 납세물을 확정을 시키는 과정이 부과라고 부르는 거야. 부과권이라고 불러요. 부과. 성립한 거를 확정시키는 과정이 부과야. 그죠? 확정된 거를 돈 걷어가는 게 뭐야? 징수권이야. 부과권, 징수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럼 부과란 말을 쓸 때 부과는 지금 보니까 세금들이 대다수가 다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부과하는 게 누가 부과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확정을 시키는 게 누가 확정시키고 있지 지금 세금들이? 납세무자가 확정시키는 거냐? 신고함으로써. 그죠? 세 가지 세금만 정부가 부과하는 제도니까 그것만 정부가 부과권 갖는 거잖아. 물론 부과권을 확장시켜보면 우리가 신고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 신고했으면 과세관청이 추징하고 또 부과권이야. 그런 부과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고하는 것도 부과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세 부과 원칙에 부과란 말이 과세관청도 납세자 둘 다 갖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국세 부과의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둘 다 준수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세법 적용의 원칙, 세소세기라고 하는 거는 이건 누구만 지키면 돼? 과세관청만 세법을 해석할 때, 적용할 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과세관청 쪽만 준수를 요하는 원칙이
오른쪽에 세법적인 원칙이고 과세관세가 납세가 둘 다 지켜야 되는 원칙이 왼쪽에 국세 부과의 원칙이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성립 확정 얘기를 한 거야. 어차피 이건 오늘 좀 이따 할 거니까 같이 겸사겸사. 된다요? 그럼 그 안에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 안에 실신 근조 중에 실신 두 가지 잘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세법적인 원칙 안에는 세소세 얘기할 때 소만 잘 보시면 되는 거야. 소까지 금지 원칙 이 세 가지가 알맹이 내용이고 짧게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해볼 겁니다. 식사하신 다음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어질 내용이다. 그래서 잠깐 식사하시고 2시부터 해서 요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빨리 정리하고 보칙까지 보칙은 외울 거니까 막 제가 올토바 드리는 거야. 뭐가 중요하고 체크하는 거야. 막판에 또 봐야 될 게 보칙이에요. 막판에 봐야 게 조세범 처벌법 몇 년의 징역 얼마의 벌금 그런 거하고 이 보칙은 안 나오면 좋은데 또 나오면 또 이게 어려운 거니까 다 맞춘다는 차원에서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투입되는 시간 나온다면 투입된 시간 대비 맞출 수만 있다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봐놓고 평상시 외우고 다닐 건 절대 아니야. 이것도 그렇구나 뭐가 중요하지 빨간 펜만 칠해놓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인데 그 보고 이제 2장 넘어가고 이제 오해할 거예요. 식사하시고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